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밤 8시고요. 서울 시간은 11월 16일 일요일 아침 한 10시 됐겠네요. 자, 이번 영상은 요 썸네일에서 써있듯이 서울에 내 집 한 채 꼭 있어야지 노후가 덜 괴롭다. 우리가 늙으면은 다 괴롭죠. 몸이 다 이제 뭐 손가락, 무릎, 이렇게 어깨, 이 관절들이 아프기 시작하죠. 50이 넘어가면. 근데 중요한 거는 늙으면 괴로워. 육체적으로 괴롭지만 이 금전적으로 부족하면은 더 괴로운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, 은퇴 준비를 할 때 미국인은 뭐 독일이든 서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뭐 어디든 전 세계 상관없이 일단 나이 50이 되면은 자기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30대, 40대부터 늦어도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. 50대가 되면은. 그쵸? 최소한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. 그래서 서울에 내 집 한 채 꼭 있어야지 노후가 덜 괴롭다.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? 여러분 뭐 굳이 설명해줘야 되나요? 그 서울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. 제가 이 영상 요 채널은 시작한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원래 영상은 2023년 4월부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건 제가 실수로 날려먹은 그 채널인데 그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영상에서 주구장창 줄기차게 정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집 사라. 뭐 인구가 줄으니까 뭐 집값은 폭락한다. 다 개소리고 그리고 민주당 애들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상한 애 그 원희룡이라는 애가 저 윤석열이 대통령 할 때 윤 정권 하에서 원희룡이라는 애가 건설부 장관인가 뭐 하면서 또 뭐 별쇼를 다 했죠. 지가 뭐 집도 팔고 걔 되게 이상한 애인데 걔가 옛날에 무슨 뭐 학력고 산지 사법고 산지 뭐 수석인가 차석인가 했다는데 그 머리가 안 좋은 애가 아닐 텐데 왜 그런 이상한 정책을 쓰고 뭐 다주택자들 다 무슨 무슨 나쁜 사람들 취급하고 전세 사기 공포팔이 해가지고 사람들 전세도 못 들어가게 막고 막 걔가 이 윤석열 밑에서 건설부 장관 하면서 집값을 굉장히 올리게 만든 지금 뭐 이재명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범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걔는 굉장히 이상한 애예요. 원희룡이. 근데 수석까지 한 애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닐 텐데 그 저는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닌데도 걔가 일부러 그랬다면 그 사악한 놈이고 머리가 원래 좋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석인가 뭐도 했는데 그런 진짜 자기가 그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했다. 그럼 멍청한 거지. 지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머리만 좋아서 검사까지 하고 한 거지. 세상 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놈이죠. 그것도 아니면 쇼한 거지. 요상한 정치공학적인 쇼를 한 거죠. 걔는 나는 뭐 대통령 깜도 안 된다고 보지만 원희룡 같은 애는 걔도 가장 나쁜 놈은 이재명이하고 이재명한테 줄순 그 부동산 정책 쓰는 그 문재인 때부터 그 놈들이 정말 악마 같은 놈이지만 원희룡에도 상당히 걔들의 준하는 공범이다. 저는 이렇게 봐요. 지금 한국에 특히 서울에 집값이 그렇게 막 급등하고 하는 거는 원희룡에도 상당히 걔도 책임이 크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좋은데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 놈을 건설부 장관에 앉히고 한동훈 같은 완전히 걔는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악마죠. 걔는 한동훈이 인간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악마입니다. 그런 것들을 다 요직에 두고서 한동훈 같은 놈한테 인사권을 다 맡겼으니 안 된 얘기지만 윤석열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안 된 얘기지만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리더로서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. 왜냐면은 그런 한동훈 같은 놈, 원희룡 같은 놈들을 어떻게 장관 자리를 줄 수가 있냐고. 거기다가 한동훈 같이 그렇게 악마가 같은이 아니라 악마지. 그런 악마한테 어떻게 인사권 정권을 맡길 수가 있어. 자, 여하튼 다시 집값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2023년도 4월 영상 만들고 나서 첫 영상 줄기차게 집 사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근거도 많이 들었었고 자, 이번 영상은 여기 썸네일에서 보듯이 꼭 내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. 그래야 노후가 덜 괴롭다. 왼쪽 그림은 미국이에요. 이거는 오늘 어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있는 미국의 평균 집값 2019년도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미국 평균 집값이에요. 대략적으로 뭐
뭐 약간 뭐 새 집이냐 헌 집이냐 건설회사 큰 건설회사 21개가 진 집이냐 아니면은 가장 큰 건설회사 주택 건설회사 21개 제외한 나머지 건설회사들이 진 그런 집들의 집값이냐 대략 65% 됩니다. 오른쪽은 더블 체크 차원에서 샌루이스 데이터 그 프레드 데이터베이스 프레드라고 그러죠. 뭐 유튜버들이 프레드 많이 인용하던데 보니까 프레드 FRD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케이스 실러 S&P 코알라우지 K 실러 내셔널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니까 비슷하게 2019년 1월 달에 200에서 200 얼마에서 2025년 8월 말까지 300 한 3, 4 됐으니까 거의 60% 65% 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왼쪽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그래프 여기 그림이나 프레드에 있는 케이스 실러 하우스 홈 프라이스 인덱스나 한 65% 정도로 올랐다. 미국 집값이 평균. 자,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스크린샷 해온 거고 그러니까 21개 largest 21 builders 얘들의 집값이에요. 60한 6, 7% 되고 그러니까 21개 제일 큰 회사 제외한 나머지 집값. 그러니까 21개 큰 회사들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조금 나머지 밑에 건설회사보다는 조금 더 집값이 더 비싼 거죠. 뭐 프리미엄 밸류도 있고 얘들이 더 좀 좋은 자재를 쓰고 좀 고급스럽게 적겠지 당연히 21개 그 회사들보다는 밑에 21개 사이즈 면에서. 오른쪽은 일단은 existing home sales니까 새 집이 아니라 헌집. 왼쪽 두 개 그림은 새 집, 오른쪽 그림은 헌집. 헌집도 2019년 1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약 한 60% 올랐다. 미국이 그러니까 6년 9개월 동안의 집값이 대략 65% 오른 거예요. 새 집, 헌집 다 해 평균 내보니까. 미국 전국 평균적으로 65%. 자, 그러면은 이거는 프레드 데이터베이스고 참고로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사람들이 야 그래도 집 사는 것보다 S&P 500 사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어. 그 좀 무식한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그런 개소리들하고 그러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ROE Return on Equity죠. 자기자본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에서 집값이 S&P 500보다 높으면 높지 낮은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.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해치도 있고.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보통 20% 자기 돈 되고 80% 은행 돈인데 그러니까 집값이 100이다 그러면은 내 돈 20이에요. 나머지 80은 은행 돈이라고. 보통 30년 픽스드 레이트 모기지를 받는데 30년 고정금리예요. 그 뭐 저 같은 경우도 2.875%로 저는 40년짜리 받았어. 근데 제 다른 주변 지인들도 2021년, 2022년 그때쯤에 2022년 직전, 2022년부터 금리가 급하게 올랐으니까 2021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30년 고정금리로 3% 미만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.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집값이 2배가 됐어. 100원에서 200원으로. 그러면 집값이 2배가 됐고 그 기간 동안에 S&P 500이 뭐 100원이 300원 됐다. 그럼 S&P 500은 수익률이 200%죠. 집값은 수익률이 100%가 아니야. 왜냐면 나는 내 돈은 20만 들어갔잖아. 80은 은행 돈이잖아. 그러니까 그 차액 100에서 200이 됐으면 수익률이 100%라 그러면은 그건 ROA죠. Return on Asset이지. 하지만 내 돈은 20%만 들어갔잖아. 그러니까 내 진짜 수익률은 100에서 200, 집값이 100에서 200 됐으니까 100 나누기 내 돈 20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러플리 계산해서 한 4, 5를 곱해야 된단 말이죠. 왜냐면 ROE는 내 돈 20밖에 안 들어갔잖아. 그래서 S&P 500을 같은 기간 2019년 1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2.7배 올랐어요. 지금은 6천 얼마인데 그때 2019년 1월 초에는 이게 뭐 2,500이 좀 안 됐었죠. 2,000 한 2, 3, 400 된 거죠. 그게 지금 6,000 한 7, 800 됐으니까 주가는 2.72배가 됐고 수익률은 172%가 됐죠. 수익률은 172%가 됐어. 근데 아까 집값이 전국 평균 65% 올랐다 그랬죠. 새 집이든 흠 집이든 여하튼 간에 평균 잡아서 새 집은 70%까지도 올랐어. 좀 좋은 집은. 물론 더 비싸게 더 많이 오른 데도 있겠지만 전국 평균이 그렇다 이거예요. 65% 곱하기 ROE 계산해야지. ROA가 아니라 RO 65% 곱하기 roughly 4를 해봐.
그러면은 200 얼마예요? 200한 70% 나오잖아. 그러니까 집을 여러분이 2019년 1월 1일 날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. 미국에서 집을 새로 샀어. 그게 지금 2025년 9월 30일 현재 여러분이 100을 주고 산 집이 지금 165가 돼 있어.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 대출 80% 받고 자기 돈 20%만 냈다. 그게 가장 가장 컨벤셔널 하니까 미국에서는. 그 ROE를 치환을 해주면은 여러분의 수익률이 275%쯤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같은 기간 동안 S&P 500 지수는 176%고 여러분이 자기 돈으로 S&P 500을 샀다. 집을 샀다 그러면 275%야. 그럼 집을 사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거지. 6년 9개월 동안에 수익률이 S&P 500보다 100%가 더 많은 거야. 여러분이 집을 샀으면. 이거는 미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적용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러프하게 계산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받아. 미국에서 세금 환급 받는다고. 그리고 여러분이 세를 사라도 그 이자 내고 관리비 내는 것만큼 세가 나가요. 왜냐면은 알겠지만 뉴욕 같은 데 세가 싸지 않다고, 굉장히 비싸다고. 우리 뭐 한 20평짜리 같은 거 맨하탄 중심가에 괜찮은 아파트 살려면은 한 달에 600만 원 줘야 돼. 최소한 20평짜리 정도도 600만 원 줘야 돼. 그러면은 600만 원 월세가 나가지만 여러분이 낸 600만 원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한 걸 못 받아. 그러니까 그냥 집주인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. 하지만 집주인이 내가 만약에 집을 샀다 그러면은 이자를 가령 뭐 내가 4,000불 낸다고 칩시다. 한 달에. 그 4,000불에 대해서 내가 세금한 걸 받는다고 내년에 올해에 대한 그 소득세 신고를 할 때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금 면에서도 더 캐시플로우가 더 좋아지는 거고,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보다 GDP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ROE로 따졌을 때는 불과 6년 9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여러분이 집을 샀을 때 수익률이 275%고 자기자본 수익률 기준으로 S&P 500 샀으면 172%밖에 안 돼. 그리고 여러분이 렌트로 집을 거주한다 그러면 렌트로 나간 현금에 대해서는 그냥 캐시 아웃플로 끝이에요. 세금 환급이 없어. 그러면 자산 가격도 올라가. S&P 500보다 더 빨리 올라가. 거기다가 세금 환급도 받아. 그럼 집을 사야지. 그래서 제가 그 2년 반 전부터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어. 그러면 댓글들을 보고는 참 한심한데 뭐 여기서 그 언급을 다 할 필요는 없고, 뭐 네가 뭐 분양실장이냐, 뭐 인구가 주는데 집값이 왜 올라, 더 떨어져야지. 집은 남아도는데 왜 집값이 올라? 뭐 헛소리 하지 마. 너 건설업자지. 뭐 무슨 이상한 개소리들 하는데, 아니 세상에 한국에 무슨 분양실장 건설업자가 파이썬으로 코딩도 짜고 그림도 그리는 그 정도 실력 가진 건설업자 그런 분양실장이 어딨어. 이 개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. 여하튼간에 제가 지인들한테도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요. 근데 못 알아들어. 왜냐면 내 주변에 애들이 다는 아니고 거의 한 7, 80%가 민주당에 표 주고 문재인, 이재명한테 표 주는 그런 그냥 민주당의 그냥 노비들이야. 그런 애들.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데서 억대 연봉 받고 보너스를 몇 억씩 챙겨도 그냥 집 안 사고 집 안 사고 지가 현금을 제대로 저축을 해놓지도 않아. 다 써버리더라고. 그리고 이제 이재명한테 몰표를 준 애들이 많아. 걔가 민주당하고 이재명 같은 애들이 정년 65세까지 연장시켜주면은 지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더 삼성 현대 다니면서 뭐 SK 하이닉스 다니면서 지가 무슨 65세까지 월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니까. 50대 애들이. 자, 여러분들은 집 사세요. 그냥 노비처럼 살지 말고. 자,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고, 은퇴 준비, 노후 준비에 어떤 인사이트가 좀 됐었다, 좀 재미가 있었다 싶으면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감사합니다.